안녕하세요. 신연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돈 많이 버시나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북데이인데요. 제가 소개할 책이 돈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사실 저는 약간 터부시했었어요. 어머니가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은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더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창피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제가 이런 책을 샀던 이유는 지난 여름에 프랑스로 바캉스를 떠나는 그 공항 안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휴가 시기에 꼭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무슨 책을 살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 이 책이 탁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주로 뮤지션들은 이런 쪽에 좀 문외한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두꺼운 책을 덥석 집어서 샀습니다. 일단 저자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 김승호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파운더, 기본 설립자시네요. 한국과 전 세계로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몇 번의 비즈니스 실패 후 40대 중반 나이에 도시락 사업을 인수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영국, 캐나다 등의 연관 업체들과의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3000여 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그리고 임직원 만여 명의 그룹 계열사로 성장시켰다. 그는 외식 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상장 회사의 대주주로서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력이 대단하시죠? 본인이 엄청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이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갔어요. 실패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좀 와닿진 않잖아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게 조심스럽네요. 프롤로그도 있고요. 각 제목들이 정말 아주 MSG가 잔뜩 묻어 있어서 너무너무 눈이 가요.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쭉 이 앞에 부분은 굉장히 그 기본 철학적인 내용, 돈에 대한 기본 개념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셨고요. 그 뒤로 가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저 여기 많이 봤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이런 아주 직접적인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이 어떤 돈을 모으는 가치관, 그리고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까지 넓게 아울러서 쓰시느라고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금융 문맹인으로서 그냥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의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주로 이렇게 냉정하게 표현하십니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는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현금으로 먼저 써라. 신용카드 다 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미래를 가져다 쓰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 좀 어렵죠. 또는 그런 분들 있던데요. 현금으로 아예 바꿔서 다달이 어느 정도 써야 될 목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목록에 해당되는 금액만 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챕터,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다음 용어를 잘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할 만한 것에 표시해보기 바란다. 좀 깁니다.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등등등등등. 이 용어들을 아는지, 이 용어 중에 몇 프로를 아는지에 따라 본인의 금융 그레이드가 나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 개는 알겠지라고 했는데요. 정말 예상을 뒤엎고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맹인으로 딱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다. 금융 용어를 온 국민이 이해하면 어떤 정치가도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하며 부도덕한 사업가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말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돈 벌기에 조금 더 수월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들이 속일 수 없게 된다. 속아 넘어가서 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워야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지식들의 근본적인 것에는 원론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어서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어요.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기록하고 정리하라. 장기 목표를 가져라.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7가지인데요. 그냥 사실 저는 굉장히 속세의 눈으로, 속세의 마음으로 선택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안의 내용들은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돈, 그리고 나쁜 돈,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뭔가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는 투자하지 않으신다더라고요. 그런 철학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고,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뜻이며,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다. 임원이나 사장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CEO의 마인드로 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되게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거를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갑과 을이라고 나오잖아요. 갑이라고 명칭되는 사람에게 내가 을로 시작하지만 그냥 을로 끝나진 않거든요. 내가 비록 을이지만 갑을 좌지우지하는 을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능력이 많은 을이 되면 갑이 그 을이 떠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내가 항상 을이다라고 을이라는 피해의식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모든 갑들이 막 잡고 싶은 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프리랜서의 힘이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힘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언제나 늘 을이고 언제나 바로 까일 수 있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입지를 다지시면 을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공감이 됐어요. 이 저자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려요.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딩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투자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이 나의 50이 다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는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제 주변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그래서 그분이 주로 하시는 대화들은 요새는 어디가 좀 나은가? 어디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나? 이런 대화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얘기가 제가 어느 페이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돈을 벌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투자할 때는 왜 그렇게 남들이 하는 말에 덥석덥석 큰 돈을 그냥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찾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인이 말하는 그 정보가 본인에게도 적절하게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 책을 읽고 나서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 한다면 헛늙은 거다. 책을 잘못 읽으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많이 잘 되나요?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걸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했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8가지가 있어요. 1번,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2번,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번,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4번,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번, 쫓아가지 않는다. 6번,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7번,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8번,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저는 여기서 되게 와닿았던 것은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이것도 저희 업계와도 비슷한 일이거든요. 큰 돈을 주는 곳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금이 크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회사이냐? 그건 또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체계가 갖춰진 회사이냐, 돈만 있는 회사이냐는 다른 얘기라서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사실 저도 요 근래 생각하는 건 가장 부자는 시간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막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여기 적혀있네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가끔 택시를 타는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타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지만 시간은 굉장히 더 세이브가 되죠. 그 모든 편의시설들은 다들 시간을 벌기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이 챕터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과 을 관계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장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남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어떠한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신 거니까 현재 지금의 모습 때문에 너무 낙담하거나 미리 포기하거나 그러신 분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다시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은 굉장히 속세의 맛이 잔뜩 묻어있는 돈의 속성이지만 한 권 다 읽고 나니까 그냥 돈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비밀이었다라는 얘기를 마음에 새기게 돼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김승호 님이 적으신 글귀를 끝으로 소개를 마칠게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하루하루 성실한 여러분이 답입니다.